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너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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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9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너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셨어요. 네, EV9 이야기 하자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가성비가 무너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기차는 솔직히 가성비죠. 저한테는 가성비로는 솔직히 말씀 좀 약간 혜자다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저는 좀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로서 패밀리카의 목적으로 탈 수 있는 차는 제가 봤을 때는 EV9 따라올 차가 아직까지는 국내를 망라하고 없는 차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들고 또 실내 공간도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먼저 운행하던 차가 올류 카니발 디젤 모델이었는데 제가 1년에 주행거리가 한 5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 비용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5만 킬로 또 주행하면은 유류비도 적게는 40,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EV9이나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케미컬류 교환할 일이 거의 없고 전기차 충전 비용도 한 달에 15만 원 안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톨게이트비 할인, 세금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놀랐는 게 EV9이 정말 보험료가 싸요. 기존에 제가 지금 6년 끌고 있는 전기차도 지금 EV9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가장 큰 유지비의 절약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그 대형 SUV 전기차 중에서 EV9을 뛰어넘는 전기차는 없다고 저는 봐서 이렇게 좋은 전기차를 왜 안 살까요? 잘 몰라서 그러시죠. 공차 중량만 2.4톤이 넘잖아요.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뭐 굼뜨거나 잘 안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큰데 전기차가 잘 갈까? 라는 좀 의구심이 있긴 있었는데 시승하고 나서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악셀을 밟으면은 되게 가볍게 나가고 전기차를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끌어보셨던 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하실걸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순간 가속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EV9 따라올 차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내연기관을 타다가 이 시승을 전기차로 처음 제가 EV9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 엑셀을 밟았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라인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 GT라인 옵션 중에 이제 부스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일반 EV9보다 훨씬 더 가속감이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은 하지만 이제 좀 치고 나가고 싶을 때, 혼자 운전을 하고 싶을 때 약간 운전에 재미를 준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에어어스나 혹은 GT 라인 간의 그런 출력이나 동력 성능이나 이런 체감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를까요? 오너분들이 비교하실 때는 틀리다고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2륜 타시는 분들은 부족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4륜 타시는 분들이 이제 뭐 허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차량이 이제 좋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에코 모드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4륜이지만 뒤에 뒷바퀴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파워 모드로 바꿔놓게 되면 이제 4륜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치고 나가는 게 그거는 넘사벽이에요, 진짜. 시승할 때 어스트림으로 타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처음 탔을 때 그 가속감의 체감이 너무 충격이 커서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GT 라인을 타보니까 혼자 타거나 이제 좀 운전에 좀 재미를 느끼고 싶을 때 한번 엑셀에 발을 갖다 대는 순간 좀 재미가 이제 나오는 그런 가속감을 주죠.
이게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상당한 이 출력감을 느낄 수 있는 차라서 대단한 차입니다. 네, 좋은 차입니다. 이게 지금 차가 배터리 용량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충전이 되게 오래 걸린다, 한참 걸린다라는 그 소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맞나요? 오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자주 충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은 못 느껴요. 저 보통 왜냐면은 충전을 야간에 잘 때 퇴근해서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까지 보통 뭐 8시간에서 9시간? 그 정도면은 충분히 뭐 가동할 수도 있는 거고. 하루당 보통 배터리를 한 10% 소모를 하는데 하루마다 그렇게 충전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충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 배터리를 충전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좀 편견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배터리 용량이 거의 뭐 100kW짜리 전기차가 국내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로에서 100% 완속으로 막 몰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뭐 EV9이 안 좋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그게 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더 연비 주행을 하면은 키로수가 늘어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정비 주행도 하게 되고 지금 시내 주행만 거의 한 90% 이상 하는데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고속 주행도 뭐 공조기 틀고 이제 에어컨 틀고 가더라도 지금 공식 발표 그 복합 전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수준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이제 히터를 켜게 되면 아무래도 5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서 또 차 크기도 있는데 그 정도 전비는 저는 되게 훌륭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전비 자체가 거의 한 5.5에서 한 6 정도? 거의 뭐 날씨에 따라 좀 영향은 좀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비 자체가 이 일자별로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그게 또 관리하기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비 주행, 그러니까 운전 습관도 좀 바꿔주는 것 같아요. 네, 개선이 좀 되는 네. 것 같아요. 과속 주행 안 하고 맞아요. 그냥 전비 주행 하니까 700까지 찍히시는 분들도 네, 봤어요. 지금 한 650 정도 찍히거든요. 에코만 놓고 다니니까. 이제 이륜 타시는 분들은 700 더 넘게 나오시는 분들도 대박. 공간이 넓어서 쓰기는 참 좋은데 약간 그 안에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특히 뭐 1열 같은 경우는 안에 공간이 비어가지고 막 포터 타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제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고요. 일단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EV9 같은 경우는 이 대시보드가 중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간 활용이 뭐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일단은 딱 뻗은 게 마음에 들어서 차량 저 선택을 했을 때도 되게 만족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전 차가 그 1열이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차는 이제 뚫려 있다 보니까 처음 이미지도 되게 넓은 공간감을 이렇게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EV9이 이 GMP 플랫폼을 이다 보니까 이제 휠 베이스가 3.1m가 넘잖아요. 그게 실내 그대로 이제 옮겨지다 보니까 2열 실내감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1열하고 2열하고 내구조 자체가 넓다 보니까 솔직히 운전자가 2열 자체를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불편하냐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차들은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은 솔직히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EV9 같은 경우에는 V12 자체가 고용량이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km 600 정도까지는 돌려도 큰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신경 없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부분으로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EV9 오너로서 차박으로 이 차를 참 잘 활용을 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7인승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6인승과 또 다르게 가운데 의자가 있어서 한 번에 폴딩으로 바로 차박 모드로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차박에서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2열 공조장치가 천장에 딱 위치해 있어서 아주 냉난방 운영할 때도 매우 편리한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EV9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 공간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 프렁크 공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세차용품을 주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 프렁크 공간이 객실내하고 격벽으로 차단이 돼 있어서 냄새 같은 것들을 좀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편리하게 꺼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프렁크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EV9의 옵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스위블 시트 옵션이랑 릴렉션 시트 옵션입니다. 릴렉션 시트 같은 경우는 그 원터치 버튼으로 편안한 각도의 시트 포지션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서 운전자와 보조석에 앉으신 승객에게 보다 편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감과 편리함을 주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6인승 스위블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SUV 중에서도 EV9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가족 같은 경우에 3열에서 아기를 놓고 그걸 마주 보면서 엄마가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가족과 좀 더 차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내에게 정말 사랑꾼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멀리서도 정말 EV9이라는 딱 그 아이덴티티. 빌트인 옵션 2를 선택을 했는데 되게 만족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다른 차를 타다가 제 차를 타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 EV9 같은 경우는 2024년 세계 올해의 차로 수상한 이력이 있죠. 북미의 올해차도 수상을 했고요. 또 수상한 게 있죠.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까지 수상한 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램프 디자인이 진짜 되게 별자리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이라고 하던데 후면부 브레이크 등도 그렇고 전면부 라이팅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범퍼 쪽에 들어오는 그런 DRL 부분도 조명, 그런 LED 활용을 참 잘한 것 같아서 디자인 전체적으로 너무 잘 빠진 것 같아요. 후면 자체가 LED 콤비네이션 그 램프잖아요. 뒤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앞쪽에 멀리서도 정말 EV9이라는 딱 그 아이덴티티. 캐릭터 라인이 네. 참 잘 잡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다고 보는 부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면 라이팅 그릴이 GT 옵션만의 라이팅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보면은 라이팅 그릴만 봐도 저 차 GT 라인이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빌트인 옵션 2를 선택을 했는데 되게 만족해요. 빌트인 옵션 플러스에 이제 내비게이션 길 안내할 때 또 증강현실까지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EV9 다른 분이 사신다라고 하면은 좀 일단 빌트인 옵션 2는 좀 강추하는 핸드폰으로도 바로 그 영상을 볼 수도 있는 네네네. 핸드폰하고 또 앱하고 연동이 돼서 영상도 이제 뭐 따로 그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앱에서도 이제 조회도 가능하고. 영상 화질도 엄청 좋더라고요. 네. 상당히 깨끗이 야간에도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핸들이에요. 그래서 핸들에 보면 지금 EV9만 가지고 있는 옵션인 것 같은데 엠블럼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야간에 특히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추가로 저는 그 메르디안 옵션이라고 그 사운드 옵션인데 그 제가 사실은 귀가 좀 막귀인데 귀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다른 차를 타다가 제 차를 타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스피커 내전기 자체가 일단은 그 디자인이 틀리죠. 외관상으로 딱 봐도 좀 달라 보여서. 그걸 옵션을 안 다시고 나중에 후회하셔서 다시 달려고 하면은 엄청 어려운 네. 그 못한 작업이라고 거죠. 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출고 안 하신 분들이 따로 부품 사셔다가 다시는 분들도 카페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만족 포인트 내지는 조금 간지러운 부분들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뭐 계속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몰랐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았다는 게 가장 좋았던 부분이고요. 아, 나도 나중에 저런 기능을 한번 더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점에서도 참 장점으로 생각하고 타고는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토크하는 게 참 좋았고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은 이렇게 좋은 점을 그러니까 저희만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그런 오너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전기차 참 좋아요 EV9.